안녕하세요, 최우섭입니다. 저는 지금 맥 스튜디오를 써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 좀 쓰면서 좀 재밌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성능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일단 이 맥 스튜디오에는 M2 울트라 프로세서에 128GB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SSD가 아니라 메모리가 128GB입니다. SSD는 따로 4TB가 들어가 있어요. 그 128GB 메모리를 가지고 24코어 CPU랑 76코어 GPU가 이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컴퓨팅을 합니다. 그냥 자원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컴퓨터죠. 사실상 대부분의 작업을 SSD를 건드리지 않고 다 메모리에 올려놓고 작업할 수 있는 진짜 인메모리 시스템인 셈인데요. 이게 진짜 통합 메모리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게 지금 보면서도 써보면서도 좀 놀라운 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맥 스튜디오를 사실 괴롭힐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벤치마크 정도로는 사실 이 제품을 완전히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수치로 나오는 거랑 또 느껴지는 경험 이런 거는 분명히 다르니까요. 그래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맥 스튜디오를 써보면서 이거에 대한 성능, 최적화 이런 거에 대해서 놀라고 있지만 또 새삼스럽게 애플 프로세서 정책에 대해서 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력으로 쓰는 컴퓨터는 바로 이 M2 맥북 에어예요. 사실 이제 제일 막내죠. 이거 냉각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저는 거의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미러리스 찍은 수십 기가바이트 되는 4K 영상도 편집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포토샵도 당연히 잘 됩니다. 제가 쓰는 한도 안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배터리는 진짜 며칠에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충전할 정도로 배터리 성능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맥 스튜디오는 어떤 강점이 있냐? 물론 이 맥 스튜디오는 굉장합니다. 성능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좋다라는 개념이 확실히 기존 PC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전 CPU들은 기본적인 OS의 특성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반응성 이런 것들이 시리즈 그냥 프로세서의 급에 따라서 묘하게 다른 특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애플 실리콘은 이 M2와 M2 울트라 사이의 성능 차이의 그 결이 이전이랑 좀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일반 이용자들한테 굳이 고성능 모델을 쓰지 않아도 그냥 기본 M2, M1 이런 모델 써도 충분하다라고 항상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건데요. 그냥 쓰면은 이 두 기기 사이의 성능 차이는 거의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냥 쓴다는 이야기는 부팅, 앱이 실행되는 속도, 운영체제 반응성, 그리고 우리가 콘텐츠 보는 거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안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파이널 컷 프로 편집을 하더라도 맥북 에어와 울트라 사이에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건 물론 제가 굉장히 가벼운 환경에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이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은 건데 이게 4K 소스를 잔뜩 올리고 복잡한 효과를 막 더하면서 작업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차이가 분명히 벌어지죠.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프로세서의 코어수 이런 성능이랑 또 냉각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제품 사이의 이유가 이걸 써야 되는 이유가 확실히 만들어지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워크스테이션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응성에 대한 부분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기본 구조랑 설계 이런 것들은 거의 닮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품을 고를 때의 기준도 이전에 PC 고를 때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오래 쓸 컴퓨터를 산다라고 해서 한 번에 살 때 좋은 거 사자 해서 고성능 제품을 많이 고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고성능 제품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오래 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고성능이 필요해야 M2 프로, M2 맥스, M2 울트라 이런 고성능 제품을 고르는 거고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컴퓨터를 오래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그렇게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맥OS가 일반적인 운영체제 환경이나 또 앱 로딩 같은 게 느려져서 못 쓰겠다, 답답하다라고 느낄 때가 되면은 그때는 M2나 M2 울트라나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높은 성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정말 주저없이 고성능 제품을 고르시면 되고요. 미래를 오래 두고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지금 저렴한 일반 모델 쓰시다가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참지 말고 그때 새로 제품을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맥북 에어와 이 맥 스튜디오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냐? 처리량이 많아질 때부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은 영상의 편집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렌더링이 시작된다거나 인코딩을 하면은 정말 맥 스튜디오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냅니다. 특히 M2 울트라에는 미디어 엔진이 왕창 들어있죠. 그래서 인코딩 이런 부분에서 정말 굉장한 성능을 냅니다. 기존 맥 프로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프터버너라는 카드가 있었는데 그 카드 8장이 꽂혀 있는 거랑
성능이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GPU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마야 같은 3D 그래픽 뭐 렌더링 할 때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성능 뛰어나고요. 로직 프로도 제가 뭐 그 정도까지 쓰진 못하는데 이게 트랙이 많아지고 이펙트가 많아지고 막 그러면은 재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맥 스튜디오에서는 뭐 수백 트랙짜리 작업을 해도 아주 가뿐히 처리되고요. 돌비 애트모스 렌더링도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뭐 이게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느낌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M2 그리고 M2 프로, M2 맥스, 울트라 이렇게 넘어가는 이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처리량, 그러니까 데이터의 볼륨에 있거든요. 물론 칩들마다 이게 구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구성 자체가 이 뭔가 일을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될 때 이 애플 고성능 칩들이 진짜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일단은 코어를 많이 넣어서 그거를 양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당장 이 코어 개수만 해도 M2랑 M2 울트라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좀 쉽게 예를 들면은 이게 차로 짐을 옮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차의 가속력이나 뭐 최고 속도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여기서 M2는 일반 승용차, 그러니까 트렁크에다 짐을 실어야 되고 짐 실을 수 있는 게 작죠. M2 프로는 SUV 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트렁크가 넓고 공간이 여유로운 그런 차인 셈이고, 이게 맥스로 넘어가면은 큰 화물차, 그리고 그 울트라는 이 맥스의 화물칸을 2배로 늘린 그런 엄청난 차인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갈 때 짐을 얼마나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한 번에 갔을 때 짐을 이만큼 싣고 가느냐 아니면 이만큼 싣고 가느냐, 이게 바로 지금 애플 프로세서들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뭐 시리즈마다 뭐 차 속도도 다르고 실을 수 있는 양도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CPU 고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코어스뿐만 아니라 클럭 같은 걸로도 등급을 나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게이밍에는 뭐 멀티코어보다는 아주 똑똑한 코어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더 낫고, 뭐 영상 편집한다고 하면은 조금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코어를 많이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많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죠. 왜냐면 코어를 많이 늘리면 코어 하나하나마다 뭐 클럭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클럭을 좀 낮춰야 돼서 전체적으로 코어 하나씩은 성능이 조금 낮지만 코어를 많이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코어를 늘리는 기준이죠. 근데 사실 M2와 M2 울트라까지 가는 사이에는 그런 오버헤드 같은 건 거의 없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제품을 고르는 방법들, 기준들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명확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어떤 프로세서를 쓰든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다 뭐 차이 없이 가장 빠른 경험을 지금 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요즘에 들어서 이 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들, 또 쓰면서 좋은 경험들을 만들어주는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맥 스튜디오를 놓고 애플 이제 M2 프로세서 라인이 이제 더 완성됐기 때문에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큰 이야기를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 맥 스튜디오에 대한 성능을 좀 한번 돌아보는 콘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